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들이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 재개를 미루고 원격 수업까지 도입하고 있지만 수업 불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은 증원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중단됐던 수업이 재개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원격 수업을 일부 도입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학생 대다수가 휴학계를 제출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대의대 역시 지난달 24일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의 휴학률이 95%에 달해 강의실은 텅 빈 상태입니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던 건양대 의대는 29일로 한 번 더 미뤘습니다. 건양대 관계자는 수업을 해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돼 여름방학을 줄이고 수업 재개 일정을 2주 뒤로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학교들의 노력에도 증원 갈등이 계속되고 학생들의 수업 불참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대다수가 학칙의 한 과목이라도 낙제인 F를 받으면 유급을 주고 절대적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F를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총선 이후 침묵을 깼지만 의대 증원 의지가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당장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돼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1,360명은 이번 의대 증원을 주도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하면서 박 차관이 경질돼야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의대 정원 갈등이 시작된 지 2달. 꼬여버린 실타래는 풀리긴커녕 더 꼬이는 모습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TJB가 지난 12일 보도한 충남교육청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교사단체들이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충남 지역 교사들의 성과급 지급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서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납득하기 힘든 해명만 내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지도 감독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습니다. 한편 TJB 보도 이후 충남교육청이 오늘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충남교사노조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서 성과급 지급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받아가려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찜찜한 마음이 든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렀다가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경찰과 협업해 피해를 막았는데요. 20대 여성 수거책은 고액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게 앞에 선 여성 2명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서로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예대입니다. 예, 만나서 바꿔주시고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님.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내려는 순간입니다. 지금 준비되신 상환하실 금액 네, 예, 전달하시면서 전달하셨다고 저한테 들릴 수 있게끔 육성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전화는 끊으시면 안 되세요. 하지만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기 직전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나타나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50대 여성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의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처벌받는다는 말에 찜찜한 마음이 들었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공조를 요청했고 결국 수거책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조직원과 통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멘트를 알려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형 가방을 만들고
현금 사진을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아갖고서 현금 사진을 받았어요. 한 명은 차량 대기하고, 3명이 이제 피해자의 10m 이내 근거리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유도를 한 거죠. 수거책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고객이 갚는 대출금을 직접 받아오면 대출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전화로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금융수사기관도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없어도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받는 만큼 고액 알바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20년 이상 방치된 대전 유성구 도룡동 모건대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곳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의 한 특수법인은 모건대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으로부터 920억 원의 대덕과학문화센터 11만 제곱미터 부지와 건물을 인수해 지난달 말 매각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공동주택 406세대, 오피스텔 32호실,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모건대는 현재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매각 금액은 캠퍼스 노후 건물 보수와 장학금 적립 등 교육환경 개선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3월 영업을 종료한 유성호텔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호텔 사진과 영상, 숙박부, 객실 번호판 등 유성호텔의 경영과 운영 상황을 간직한 각종 기록물과 함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VIP실 313호에 대한 조사와 기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970년대에 조성된 313호실은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등 거물 정치인들이 머물렀던 방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해 이번 사업의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00여 개 점포가 있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권이 오는 7월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요. 점포 입찰을 두고 대전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동안 대전시가 징수해온 상가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4년부터 30년간 민간에서 관리 운영해온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오는 7월부터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대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0년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고 전대 등 불법 행위가 잇따라 일반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는 입장. 하지만 상인들은 일방적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대전시가 징수한 사용료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하상가 601개 점포가 대전시에 납부한 임대료는 330억 원. 상가 비대위 측은 관련법에 따라 유상 사용료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대전시가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했다며 지난 10년간 7배 이상의 부당 책정된 임대료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금으로 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반드시 저희와 상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해결이 관철되지 않으면 저희 상인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하상가는 토지 시가 표준액이 없는 데다 점포별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워 개별 사용료 산정이 어렵다며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건물 시가 표준액 57억만 있습니다. 이는 사용료 평가 시 필요한 토지 평가액이 없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각 상권별 10배 이상 차이 나는 상권별 특성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필수입니다. 비대위 측은 부당 징수한 임대료 300억 원 배상과 함께 유상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사용료 징수에 문제가 없다며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과 대전시가 그동안 징수된 사용료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비번 날 고향으로 가던 소방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했습니다. 대전 동부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진태엽 소방위는 지난 11일 고향으로 가던 도중 전북 무주군 적상면의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맥박이 멈춘 채 쓰러진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한 뒤 차를 세우고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맥박을 회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군이 과육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난 신품종 개발에 앞장서며 딸기 주산지인 논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주축으로 신품종 딸기 수출 재배단지를 조성해 K딸기의 인기와 명성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빨간색 딸기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크기도 크고 다른 품종에 비해 식감도 뛰어나며 단맛도 강합니다. 홍성군에서 개발한 신품종 딸기 홍이와 골드벨입니다. 올겨울 잦은 비로 전국 딸기 재배 농가들은 생산량이 50% 가까이 줄었지만 홍이와 골드베리는 병 저항성이 높아 오히려 생산량이 소폭 늘었습니다. 이 품종 자체가 이제 세력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화방 출래가 엄청 빨리빨리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로스 없이 수출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홍성군이 홍이와 골드베리를 앞세워 청년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신품종 수출 재배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타 품종에 비해 육질이 단단해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후숙이 잘 되는 품종들로 장거리 운송에 유리한 장점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품종 개발 이후 태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6개국과 미국 등에 5톤 가까이 수출됐고 조직 배양묘까지 수출하고 있어 사업성도 확인됐습니다. 프리미엄 딸기 수출 단지를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10헥타 내외로 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고품질 딸기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해외 수출 지원 시스템까지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서량이나 금실이나 킹스베리 이런 품종들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홍이 품종을 보고서 이걸로 하는 게 확실히 맞겠다 싶어가지고 홍이 품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고유 품종을 내세워 국내 딸기 산업의 신흥 강자로 나선 홍성군이 K딸기 세계화와 청년 농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논산시가 단체 급식과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인 삼성 웰스토리와 수원 지구 원예농업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논산시는 삼성 웰스토리에 양곡과 엽채류 등을 공급하고 삼성 웰스토리는 논산에서 생산된 우수 식자재를 전국 급식 사업장과 식자재 고객사에 공급하게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관련해 오늘부터 19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선발 인원은 구급 52명으로 교육행정 46명, 전산과 사서 각 2명, 공업 1명, 식품위생직 1명 등이며 다음 달 31일 필기시험 장소를 공개하고 합격자는 7월 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전기 이륜차 381대의 구매 보존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영 이륜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형 이륜차 230만 원, 중형 및 기타 270만 원 등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은 일반 267대, 배달용 76대, 우선순위 38대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대전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나 대전시 콜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게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천안 서북구 성안읍의 한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렀고 화재로 전 여자친구 B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같은 건물에 있던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